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인관식에서 독재, 전체주의를 언급을 하자 여당이 발끈했습니다. 급기야 회의만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터져 나왔는데요. 반면 야권에서는 윤석열 탄압이다 이렇게 맞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란 오늘로 예정된 검찰 고위 인사 발표를 두고 더 증폭될 듯한데요. 자, 지금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검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의원부터 연결하죠.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신동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윤석열 총장의 독재 전체주의 발언에 대한 평가부터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검찰총장이 초임 검사 앞에서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상적인 검찰총장이면 초임 검사 앞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얘기하고 공명정당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라. 그래서 국민의 인권의 보루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의례적으로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네. 저는 그게 이제 주어가 명확하지는 않아서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뭔가 의도적이고 작심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 이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면 굉장히 심각하죠.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요.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검찰 개혁 반대를 넘어서서 저는 반정부 투쟁 선언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게 보면 보수 정권 당시에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버리고 정권과 결탁해서 말하자면 정권 소의 선봉장이 돼서 그 대가로 검찰을 다녀왔던 거 아닙니까? 그때 오히려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그렇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주니까 우리 스스로 권력기관이 정치화되면서 스스로의 권력을 갖다가 키우고 또 공고화시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이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서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공개적으로. 김두관 네. 의원 같은 경우는 회의만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퇴 문제는 본인이 선택할 사안이고요. 네. 제가 나서서 응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른 최고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윤 총장이 정치를 하면 본격적으로 정치에 나서는 게 맞고 네. 그게 아니라면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직분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총장이 나중에라도 정치에 뛰어들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건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망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네. 이제 우리 황교안 네. 법무장관 얘기한 것처럼 네. 대체제처럼 지금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아, 야권에서. 예. 예. 그러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야권에서는 계속 윤석열 총장을 소환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일부 그런 기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국민들이 보통 권력기관의 수장이었던 분들을 대체적으로 최고 지도자로 인식하는 부분은 부정적 부분이 있죠, 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야권에서는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고 있는 당사자가 추미애 법무장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건 검찰 개혁에 대한 저는 반발이라고 보고요. 예. 물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좀 캐릭터 자체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결단이 있고 밀어붙이는 그런 또 강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오해를 일부 낳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본질적인 성격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나 반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고 반대다 이런 뜻입니까? 예, 정리하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심사가 아마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그러니까 지금 오늘로 예정돼 있는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 때문에 드린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 관심사는 그러니까 이거 같더라고요. 이성현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지금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1차장 검사, 이 두 사람이 이번 인사에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사실은 관전 포인트다 이런 시각이 많이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글쎄요, 제가 법사위원이긴 합니다만 검찰의 인사건에 대해서 전망이 굉장히 어렵고요.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 개혁의 관점에서 그 추미애 장관이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적 쇄신 부분인데 네. 그동안에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는 사실 공안통이 굉장히 우대받았죠, 그죠? 야, 그랬죠. 근데 예, 이제 예. 최근에는 이제 특수통이 굉장히 우대를 받고 있는데 음. 저는 뭐 검찰총장 라인 같은 파벌주의 이런 부분들이 좀 혁파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인사 기준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공판부 같이 묵묵히 네, 네, 네. 빛나지는 않지만 이대원 인사들을 좀 발탁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또 일정하게는 전문 검사 제도로 나갈 인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역 안배가 필요하고 네. 또 뭐 역대 이렇게 네 번째 여성 검사장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분들의 발탁이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글쎄요 이성윤 그 중앙지검장은 지금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진행되는 수사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유임되거나 그렇지 아.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유임으로 전망을 하시는군요. 근데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주목하는 이 시각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금 지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수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시각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예, 쪽에서는 권언유착은 왜 수사 안 하냐? 뭐 급기야 어제는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까지 소환이 됐는데요. 이런 어떤 시각적 대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동훈 검사장과 이모 기자와의 녹취록이 이미 공개됐잖아요, 그죠? 네. 그 녹취록을 보면 그게 유착이 하면 뭐겠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대가 오가고 있죠. 네. 만약에 그 이모 기자가 그 한 검사장한테 와서 이러저러 해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당신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응? 이렇게 하고 혼내고 보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부추긴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수사의 결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한 번밖에 소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또 이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본인이 거부해서. 예. 그리고 포렌식 수사도 했고.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권언유착 관련해서는 이미 피의자들을 한 10차례 정도 소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권언유착 부분이 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연결한 김에 현안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공수처 설치가 지금 공전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미래통합당은 8월 국회 시작 때까지 추천위원회를 선임해서 법적 책임을 다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그 같은 당의 김용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다른 대책이라고 하는 게 공수처법 모법의 개정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요. 의원님도 그렇게 읽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저희는 지도부고 당 지도부고 저희 법사위원들은 미래통합당이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는 좀 추천위원 선임을 다해줄 걸 법적 책임을 다할 것 같다 저희는 촉구하고 있고요. 네. 국민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7월 15일까지 원래 이 공수처 설치 법령 시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본인들이 그 법에 찬성을 했다는 지금 법이 통과된 상태인데 이 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최대한 기다리고 또 설득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미래통합당에서 지속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으면 이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번에도 공수처 추천 관련된 운영 규칙 부분에서 저희가 우열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일정 부분 모니터 했지만 그건 삭제했거든요. 기다려주기 위해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희는 미래통합당이 좀
소속히 응해서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도 안 하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 안 되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다고 공수처를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놔둘 수는 방치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네네. 아니 특별감찰관제도 그러면 특별감찰관은 왜 그러면 3년 동안 임명 안 하고 그냥 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이제 감찰 제도가 그 당시에 뭐 거의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고 또 감찰관 제도 자체는 일정하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동안 뭐 사실은 이것도 과거에는 야당 측에서도 공수처에 대해서 요구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간에 법이 통과된 상태에서 심지어는 이제 변호사 분들 만나 뵈도 과거에 공수처에 반대했던 분들조차도 네. 이미 법이 통과된 상태에서는 위법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을 대부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의원이었습니다.